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역대급 폭우로 피해가 잇따른 광주에서 복구 작업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북구 금곡동에서 실종 신고된 70대가 어제 오후 광주호 수풀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실종 신고된 80대 남성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오늘도 진행됐습니다. 또 광주에서 시설 피해가 접수된 1,311건 중 658건이 응급 복구돼 50%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으며 광주시는 362억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1,400명에 가까운 자원봉사자와 군 인력이 동원돼 수해 복구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남에 지난 16일부터 닷새 동안 6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천 제방이 유실되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나흘 동안 전남에서는 하천 제방 유실이 230여 건, 주택 반파와 침수가 570여 건, 산사태가 2.73헥타르 발생했습니다. 농가 23곳에서 오리와 닭, 돼지 등 가축 29만여 마리가 폐사하고 벼와 논콩 등 농작물 7,700여 헥타르가 침수된 것으로 집계돼 전체 잠정 피해액만 352억 원에 달합니다. 폭우에 떠내려간 양수기를 빼내려고 하천에 들어간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영암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9일 오전 11시 20분쯤 영암군 시종면의 한 하천에 들어갔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양수기에 밧줄을 묶는 작업을 하다가 익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행정안전부는 사고 당시 비가 그친 상황이었던 점 등을 토대로 간접 피해로 보고 이번 폭우로 인한 공식 인명피해 집계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가 광주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에 손을 보탰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오늘 낮 12시쯤 지난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광주시의 한 가구 백화점을 찾아 비에 잠긴 지하층 흙탕물을 정리하고 쓰레기 등을 치웠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특별재난구역 선포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달라고 업무 지시한 만큼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1차 신청은 21일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광주시민 1인당 최소 18만 원에서 최대 5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 쿠폰 신청은 신용 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선불카드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19 민주이념에 관한 내용처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5.18은 주권재민의 헌법 정신을 헌신적으로 실천했고 이후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뚜렷한 기여를 했다며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또 5.18 피해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법률에 대해 후보자 신분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5.18 정신을 생각할 때 희생된 국민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 등을 논의하는 대중교통혁신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대중교통 노선 등에 대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중교통혁신회의는 노사 상생과 재정혁신, 노선혁신 등의 분과로 나눠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전체 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준공영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나주경찰서는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다닌 60대 남성에 대해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